어긋난 부정. 이 기자 이거 뭡니까 이게?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습니다. 한 경찰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음주운전이 한 것 같다 이런 접수를 받고 보니까 이런 아들의 이제 음주운전이 적발을 좀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행사를 했던 건데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의 한 지역에서 한 경찰 간부가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에 아들의 음주운전, 아들로 보이는 그런 음주운전 사건 접수를 받고 나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또 3,000명 맞추려고 들어와 주셨다고. 예, 뭐 또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자, 홍 기자 일단 현직 경찰 간부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를 받았어. 근데 이걸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순찰에 같이 돌잖아요. 순찰에 같이 도는 동료들이랑 무전을 듣는 겁니다. 무전.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 남자가 뭐 어떤 차량이다.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도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신고 내용들 내 차 아니야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제가 좀 생략해서 특정하지 않기 위해 생략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여성과 같이 탔다 그랬는데 직감이 왔습니다. 종종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차를 몰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같이 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에게 순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음주운전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가로 넘어서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니까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야, 아니 이게 따지고 보면 112 그 무전 딱 듣고서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자기 아들한테 유출한 거잖아 이거. 그렇습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요. 근데 진짜 이 아버지 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좀 촉을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긋난 부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경찰들도 속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들한테는 동료를 허위 속여야 이야기를 되니까. 해요. 그렇죠. 동료까지 속이면서 자신의 아들을 빼내려 했어요. 범죄 혐의자인데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된 차량, 이 차량의 운전자가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수색 그만하고 돌아가자. 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자. 그렇죠. 순찰대 야 들어가자 올 거야 이러면서 순찰대가 그냥 복귀하게 만들어요. 수색 중에 붙잡혔어야 될 범죄자가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잡히지 않고 아들도 일단 돌아갔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빼돌린 다음 다른 경찰관들도 그냥 복귀시켜버린 사건입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저는 왜 이 경찰이 징역을 안 갔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집행유예 나왔다잖아요. 대체 이게 보통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12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신고가 일단 들어갔으니까 경찰이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고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바꿉니다. 조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애당초에 이런 사건조차 뭐 제대로 이게 프로세스가 안 되게 사건이 결국은 없애지 않으면 계속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12 시스템에다가 불발견이라고 입력을 해버립니다. 불발견이면 이제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만큼은 보호를 하겠다. 이런 정말 어긋난 부정일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공적 시스템을 이렇게 왜곡을 하면 안 되죠.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사건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신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고친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 있죠. 팀원이 순경의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몰래 접속했어요. 부하의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서 바꾼 겁니다. 자신의 그러니까 아이디 쓰면 들키니까. 내가 홍 기자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룹웨어에 딱 접속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를 고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를 고쳤다. 예, 쉽게 말해서 이렇게 슬쩍 아니, 내가 바꾸면 후배 기사 고칠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유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기사를 고치는데 그걸 남의 아이디로 고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아이디로 정당하게 고쳐야지. 공개를 하고 해야 되는 일을 공개하지 않고 몰래 하려고 남의 아이디를 훔쳤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미안해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예. 그래. 뭐 실제로는 아니 예. 근데 그거 예, 아니 후배 양형과 제 선배가 사이에선. 후배 기사 고치는 거는 선배의 그렇죠. 당연한 그거는- 의무예요 그거.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전혀 엉뚱한 사안에 비유가 후배 아이디를 잘못됐어, 사용했다. 기사를 고친다가 아니라 후배 기사가 아니라 다른 기사를 고치는데 갑자기 남의 아이디로 그래요. 들어가서 고쳤다. 이런 아니 제가 얘기입니다. 이렇게 홍 예. 기자 맨날 이렇게 한다고 막 어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일부가 홍지영 좀 그만 좀 구박하라고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괜히 이건 설정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기자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제 적용된 혐의가 총 3가지입니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직무유기인데요. 이 인천 지역 한 재판부에서 판결을 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아들의 음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럼 양형 배경을 조금만 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집행유예 이거는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이도성 기자의 이야기대로 재판부가 이 사건, 이 죄질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어요. 일단 범행을 인정했다. 잘못을 반성했다. 또 30년 동안 경찰로 공부하면서 나름 성실히 근무한 점도 인정이 됐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표창. 또 이런 것들이 양형에는 이제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아들의 경우에도 이제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또 수사에도 협조를 했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인물 진행하는 동안에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어이 또 3,000명 넘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